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체 감정, 신체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을 했을 때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신체 감정이 자칫 잘못하면은 실제 피해 보상이 상당히 많은 금액, 심지어는 수억의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부상을 입고 부상 치료 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증이 발생 경우에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장애 진단 같은 걸 발급하죠. 이 장애 진단 발급하는 것은 그 목적이 피해자 입은 소득에 있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일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평가에 있어서 이 장애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장애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피해 보상 범위 중에서 이 장애 보상이라는 것은 향후에 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추후에 장애로 인해서 정상인 소득에 대한 손실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정년까지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피해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했을 때 소송의 절차상 신체 감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를 입게 되면 이제 치료한 병원의 의사가 추후에 이제 장애 진단관을 발급합니다. 근데 자칫 피해자분들이 장애 진단 그대로 평가에 기준이 되지 않느냐는 자칫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은 말 그 자체로 소송 제대, 보험사하고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될 수 있지만은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의사가 발급된 장애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정해준 대학병원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가에 있어서 신체 감정이란 절차를 거쳐서 각종 검사를 통해서 그 감정 의사의 결정, 그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부상의 정도가 과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장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장애의 대상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영구장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에 판단이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보험회사 직원과의 직접적인 합의. 근데 보험회사 직원과의 직접적인 합의는 상당히 이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이 장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기록을 가지고 의료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누차게 말씀드렸지만 의료 자문이라는 것은 보험사 일방적인 자기 자문 의사한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 올 수 있고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자문위는 웬만한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피해자 쪽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장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것이 영구장애 대상이 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영구장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 송가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사가 관련된 영구장애 진단을 끌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걸 인정 안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합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손해상 같은 이런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입은 피해보다는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신체 감정을 통해서 영구장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선 객관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송 통해서 과연 신체 감정의 절차를 거쳐서 감정의사가 영구장애 인정을 해줄 것인지가 또 문제되겠죠. 신체 감정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환자는 불구하고 감정의사는 이 환자는 영구장애 대상이 안 된다고 평가를 해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구장애 아닌 한시장애로 해서 결국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송을 했을 때 판결에서는 영구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가, 의사 출신 같은 이런 교통사고를 전문하는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거쳐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소송에서도 충분하게 영구장애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정확한 어떤 검증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송을 진행해야지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체 감정이 있어서 장애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좋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송에 있어서 신체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